오케이. 자, 힘의 정의가 뭐냐? 자, 돌림힘 배우기 전에 힘의 정의를 배워야 돼. 응? 힘의 정의를 배워야 돼. 자, 힘이란 건 뭐야?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지. 원인인데 얘는 확실하게 뭐야?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백타랑이지. 근데 힘에 얘들아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 협력 알짜힘이라고 한다. 보자. 자, 합력이 있어. 힘에 합력 알짜힘이 있어. 우리가 알짜힘이라는 건 뭐야? 다른 말로는 합력이라고 하는데 한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낸 거. 여러 힘을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거. 효과로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알짜힘, 실제로 작용한 힘, 합력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근데 이때 알짜힘의 합성은 봐라. 같은 방향이면 알짜힘의 합성은 같은 방향이면 더해줘.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고 힘의 방향은 그 힘의 방향이야. F1, F2야. 그럼 더해줘가지고 따라서 F는 뭐가 돼? F1 플러스 F2야. 근데 힘이 반대 방향에 있어. F1이고 F2야.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돼. 그리고 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야. 응? 이해됐지? 그리고 만약에 세 힘이 작용했다. 세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세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을 더해. 갖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F는 뭐야? 큰 힘 이쪽이 더 크겠지. 오른쪽이 합이니까. 그럼 여기서 빼주고 이 힘의 방향이 이쪽이 힘의 방향이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자, 세 번째 알짜힘과 운동 방향이 있어. 운동 상태. 자, 봐라. 알짜힘과 운동 상태가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선생님 말했지? 힘이 작용 안 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힘이 작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즉, 알짜힘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아. 즉, 뭐냐면, 현실에서는 힘이 작용 안 할 수가 없어. 왜?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알짜힘이 0이면 힘이 작용 안 하는 효과하고 똑같아. 그러면 정지에 있는 놈은 계속 뭐 한다? 뭐 한다 얘들아? 정지.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무슨 운동하냐? 등속 직선 운동이야. 얘가 뭐다? 얘가 뭐야? 뉴턴 운동 1법칙이 뭐야? 관성의 법칙이야. 앞으로 자 정지하고 뭐가 나온다 얘들아? 등속이 나온다. 정지하고 등속이 나온다. 뭐다 얘들아? 합력이 알짜힘이 0이라는 거 무조건 알아. 등속하고 뭐라고? 정지는 문제 풀 때 키야. 이게 문제 푸는 킥이야 킥. 정지하고 지원아 등속 나오지. 그러면
알짜임 합력이 뭐다? 0이다. 0이다. 0이다는 거 무조건 알아. 그러면 이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란 말이야.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 알짜임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얘를 다섯자로 고치면 뭐야?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는 속력하고 방향을 다 포함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이 관성은 뭐에 비례? 질량에 비례한다. 에? 그리고 이 관성을 정지관성, 정지하는 관성, 이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그러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힘이 작용해. 그러면 알짜임이 0이 아니야. 응? 그러면 무슨 운동하냐? 가속도 운동한다. 무조건.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생겨. 이게 운동 제2법칙은 무슨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봐라. 이때 자, 첫 번째 힘이 일정해 얘들아.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해. 그래가지고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 자, 첫 번째 그림에 봐. 첫 번째 게 뭐냐? 이거야. 이게 이거야. 두 번째 게 지금 이제 하는 거야. 응?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야. 속력이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정지에다가 일정한 힘이 작용해. 근데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이런 게 뭐가 있어? 자연학화 운동, 수평으로 던진 자연학화 운동 또는 빗면에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자, 두 번째 이번에 힘이 일정해 얘들아. 힘이 일정해. 일정한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그럼 무슨 운동한다? 이거는 지금 세 번째 그림이야. 이거는 뭐야?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근데 얘들은 뭐만 변하냐 얘들아? 속력만 변한다. 응? 근데 얘는 뭐야? 등속 원운동은 물체를 매달았어. 근데 줄로 잡아당겨. 즉 원운동 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들아, 구심력이 필요해.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필요해. 가속도의 방향도 원의 중심이야. 가속도의 방향도 어디다? 원의 중심이야. 그래갖고 구심 가속도라고 해. 그러면 이때 얘를 갖다가 놔버리지. 그럼 어디로 나간다?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나간다. 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이거 물어볼 때 등속 원운동은 힘의 방향이 어디다? 원의 중심이야. 가속도의 방향도 원의 중심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왜? 저기 뭐는 일정해.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매점마다 변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속력하고 방향 중에서 하나라도 변하지. 가속도 운동이야. 둘 다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이다?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방향만 변해. 이해됐니? 그 다음 세 번째 봐라. 세 번째 그리고 알짜의 미형이면 했지. 네 번째 그림이 이거야. 첫 번째야. 그리고 자 힘이 일정한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 그러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해. 무슨 운동이야? 내가 수평으로 던진 물총. 아니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이지. 이거는 힘은 포물선 운동 뭘로 일정해? 중력으로 일정해. 그러나 물체 운동 방향은 나란하지 않아. 힘하고. 이해됐어? 갖고 속력하고 방향이 모두 변해. 이해됐지? 힘에 의해서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원인이다. 이해됐지? 선생님 차근차근 설명했어. 지원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자 돌림힘이 있다. 이제 돌림힘이 있어. 돌림힘은 힘이 아니야. 얘들아 돌림힘은 힘 아니야. 힘이 들어갔어도 회전 효과지 힘은 아니야. 왜? 힘에 단위는 뉴턴인데 돌림힘에 단위는 뉴턴미터야.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지. 그러면 힘이 아닌 거야. 회전 효과야. 회전 효과. 이해되니? 그걸 알고 시작해야 돼. 그럼 보자. 나 오늘 여기 돌림힘 다 끝내버릴까? 그리고 이따 너희들 문제 있잖아. 저번에 여기 문제가 좋잖아. 다 풀었냐? 다 풀었어? 선생님 문제 줄까? 똑같은 거? 실력은 나와 있더라도 문제 줄까? 또 한 번? 더 줄까? 이거 말고도?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좀 이제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봐야 돼. 자, 보자. 돌림힘 보자. 진도 좀 빨리 나올게. 한 번 했으니까. 돌림힘은 보자. 자, 돌림힘은 힘은 아닌데 끝에 힘이 있어. 우리가 착각을 하지. 힘이라고. 근데 돌아가게 만든 힘인가봐. 그래. 그러면 돌림힘은 봐라. 뭐다? 토크로 쓰는데 얘는 힘의 회전 효과야. 힘의 회전 효과야. 즉 돌림힘이 작용하면 힘이 회전난단 말이야. 물체가 힘의 회전 효과야.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토크. 토크라고 부르고 또는 힘의 모멘트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잘 안 쓰지. 잘 안 쓰지. 뭘 잘 써? 토크란 말 잘 쓴다 이제. 돌림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토크야 토크. 근데 이때 돌림힘은 지원아 뭐라고? 힘이 아니다. 돌림힘은 뭐라고? 힘이 아니야. 왜? 선생님 아까 지금 말했잖아. 힌트 줬잖아.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이야. 근데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야, 힘이면 무조건 뉴턴이야 돼, 단위가.
근데 돌림힘은 뉴턴미터니까 힘이 아닌 거야. 단위가 틀리니까. 그리고 즉 돌림힘은 뭐냐면 정확히는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얼마나 잘 회전하느냐. 잘 회전하는지를 따라요. 이게 물체에 뭘 가했어? 힘을 가했어. 그랬을 때 물체가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 이걸 보는 거야. 그리고 따라서 돌림힘을 다른 말로 토크라 그러죠. 그러면 토크가 크면 물체가 회전을 잘하는 거야. 이해됐지? 토크는 돌림힘의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토크가 크면 회전을 잘한다. 토크가 0이면 물체가 회전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보자 이제. 그러면 돌림힘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돌림힘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돌림힘의 공식을 보자. 돌림힘의 공식이 있어. 그러면 돌림힘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뭐야 우리? 뭐야 얘들아? 문이야 문. 문이 회전하면서 문이 열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경첩이 달려있어. 경첩이 달려있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회전축이야. 돌림힘에는 제일 중요한 게 회전축이야. 또 회전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문을 잡아당기는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가 있어. 그럼 여기서 수직인 곳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지뢰의 팔이야. 돌림힘은 지뢰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지뢰의 팔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팔의 길이야. 그리고 힘은 여기다 주는 거야. 힘은 여기다 줘. F를 준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팔의 길이는 뭐 해야 돼? 자, 회전축으로부터 10점까지 외력까지 최단거리야. 야, 회전축으로부터 10점까지 최단거리. 따라서 여기다가 힘을 주면 외력으로부터 여기다가 토크를 주는 거야. 그러면 돌림힘이 생겨. 힘을 주었을 때 이문이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척도가 뭐다? 토크다. 응? 자, 여기다가 힘을 주었어. 그래서 힘을 주면 뭐가 생긴다? 토크가 생긴다. 토크를 주는 거야. 그러면 즉 돌림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힘을 주었을 때 이 문이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의 척도가 토크야. 즉 돌림힘이란 말이야. 이해되냐? 그러면 이때 돌림힘은 토크는 뭐 곱하기 뭐예요? 팔의 길이 곱하기 외력이다. 이게 팔의 길이가 R이야. 그리고 주어진 힘이 F야. 그래서 토크는 팔의 길이 곱하기 F다. 그래서 단위는 뭐야? 단위는 뉴턴미터가 된다. 이해됐지? 자, 봐봐. 거기 돌림힘은 잡아라. 돌림힘은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야. 물체가 회전할 때 움직이지 않고 회전의 중심이 되는 직선이 회전축이고, 그 다음 돌림의 발생은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밑줄건이 수직이다. 힘은 어디로 작용해야 돼? 이 팔의 길이에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 이 팔의 길이에 뭘로 작용해야 된다고?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 수직으로. 그러면 물체가 회전한다. 회전팔의 방향은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한 지점을 향하는 방향이고, 회전팔의 길이는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야. 그리고 이때 돌림힘의 크기는 만약에 회전축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수직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했을 때 돌림힘의 크기는 즉 이거지. 얘들아, 만약에 이게 있어. 팔이 있어. 지뢰가 있어. 지뢰가 있는데 여기가 회전축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힘을 줬어. 그리고 이게 팔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체는 뭐가 생겨? 돌림힘이 생겨갖고 토크가 생겨갖고 회전한단 말이야. 이때 팔의 길이 곱하기 F가 돌림힘의 크기야.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이 돌림힘이 힘의 크기하고 팔의 길이하고 수직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봐라. 이렇게 작용했다. 옆에 나왔어.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회전축이고 얘가 힘점이야. 근데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 힘을 준 지점이 팔의 길이하고 수직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 한 힘을 두 힘으로 나눠야 돼. 이걸 힘의 분해라 그래.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 이렇게 두 힘으로 분해한다고 그래. 지켜줘. 그러면 이게 세타, 이게 세타야. 그러면 얘는 F 코사인 세타야. 얘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F 사인 세타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은 뭐야? 이렇게 힘이 작용하지. 돌림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얘는 개무시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은 팔의 길이의 수직인 힘이야. 따라서 이때 토크는 뭐가 된다? F 사인 세타 곱하기 R이야. 이렇게 R 곱하기 F 사인 세타가 된다. 이때는. 지훈아, 이해됐어? 옆에 나왔어. 여기. 여기 나왔지. 응? 그리고 옆에 또 주의해봐. 돌림힘의 힘과 일의 단위.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미터이고 일의 단위는 줄은 뉴턴미터인데, 길이의 단위와 단위의 힘과 길이의 단위 곱수로 나타낸다. 그러나 돌림힘은 회전에 관한 물리량이므로 일과 다른 물리량이니까 돌림힘의 단위에 줄을 쓰면 돼, 안 돼? 틀려? 둘 다 뉴턴미터로 같아. 근데 다른 의미야. 다른 물리량이니까. 그 다음 보자. 이제 올라와. 11페이지. 11페이지 올라오면 봐라. 돌림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야. 뭐야? 두 개지. 뭐야? 돌림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돌림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개야. 요인은 두 개다. 뭐야, 얘들아? 뭐야?
토크는 R 곱하기 8의 길이 곱하기 F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무슨 관계야? 얘가 비례한 길이. 첫 번째 8의 길이가 영향을 준다. 8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돌림이면 잘생기잖아. 근데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무엇도 영향을 준다? 아까 지금 봤지. 힘에 원래는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 8의 길이. 힘의 방향도 영향을 준다. 이해됐어? 이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팔의 관계가 있다.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돌림힘은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돌림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영향을 준다. 힘과 힘 F와 회전팔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직각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돌림힘은 크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봐봐. 자, 힘의 크기가 당연히 크면 클수록 돌림힘은 크게 생겨. 근데 방향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야, 세타가 0일 때는 돌림힘은 뭐냐? 0이야. 그리고 0이고, 야, 뭐냐? 그러면 세타가 90도일 때가 뭐다? 최대야.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돌림힘은 어떻다? 커진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봐봐. 그러면 세타가 0일 때는 자,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8의 길이에 대해서 힘 F의 수직 성분은 힘이 없다. 돌림힘이 작용 안 한다. 돌림힘이 0이다. 그리고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는 돌림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돌림힘은 뭐다? R 곱하기 F 사인 세타다. 그리고 8의 길이에 대해서 F가 수직일 때가 최대로 작용한다. 돌림힘이 최대로 작용한다. 돌림힘의 크기가 R 곱하기 F다. 이해됐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8의 길이에 힘이 뭘로 작용한다? 무조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기본이다. 근데 이게 0이면 돌림힘 0이야. 그리고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R 곱하기 F 사인 세타가 돼. 그리고 수직이면 R 곱하기 F가 돼. 그래가지고 최대다. 이해됐지? 그리고 돌림힘의 방향은 두 개 비켰다.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 비켰어. 방향은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돌림힘의 크기를 보자. 이제 돌림힘의 이용이 있어. 당연히 지뢰하고 뭐가 있다? 축바퀴가 있다. 돌림힘의 이용은 뭐가 있다고? 지뢰하고 축바퀴가 있다. 자, 봐봐. 돌림힘의 이용은 뭐가 있다? 지뢰하고 축바퀴가 있다. 자, 첫 번째 지뢰 봐봐. 지뢰 봐봐. 지뢰 봐봐. 지뢰는 자,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막대기라고 하고 레버라고 그래. 레버. 첫 번째. 근데 지뢰에서 질량을 무시할 때 지뢰의 질량을 무시할 때 그럼 보자. 첫 번째, 지뢰는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물체를 매달았어. 그러면 여기서 힘점, 물체의 무게만큼 작용을 해. 그리고 여기에 받침점이 있어. 받침점이 있고 이때 팔의 길이를 A라고 해. 여기서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는 힘점까지, 받침점부터 힘점까지 거리가 B야. 얘는 작용점이고, 그러면 봐라.
회전축을 잡고 나서 어떤 힘은 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만들고 어떤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만들어서 이 토크가 평형을 유지할 때 이것들의 크기가 같게 만들면 된다. 정지하고 있어. 선생님 정지는 뭐라 했어? 합력이 0이라지. 그러면 돌림힘의 합력도 0인 거야. 돌림힘의 평행인 거야. 만약에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다고? 돌림힘의 평행인 거야. 정지는 합력이 0이라 했지. 그러면 돌림힘은 얘는 어디로 생겼지? 이쪽으로. 얘는 돌림힘이 이쪽으로 생기지. 얘는 돌림힘이 이쪽으로 생겨. 그럼 얘가 토크 A라고 그러자. 얘가 토크 B야. 근데 얘들은 실제로는 토크 A하고 토크 B하고 크기가 꼭 방향 반대지. 근데 크기만 따지자 우리가. 에?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데 그러면 얘는 뭐야? 8의 길이 곱하기 힘이잖아. 무게가 적용. 얘는 8의 길이 곱하기 힘이 적용하죠. 이게 같아요. 그러면 따라서 F는 뭐가 돼? W 곱하기 B분의 A가 돼. 즉, 야, 지뢰를 도구를 사용해봤자 어떻다? 뭐는 줄어들어?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 힘을 준 쪽 팔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나 이동거리가 늘어나가지고 일의 양은 어떻다? 같아. 도구를 사용하나 직접 일을 하나. 근데 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냐?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잖아. 인간의 힘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도구를 사용하면 힘이 적게 드니까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됐지. 따라서 그랬잖아. 누가 아르키메데스가 뭐라 했냐면 나한테 무한히 긴 막대하고 받침점만 있으면 나는 지구도 들 수 있다. 그랬어. 이론은 가능하지. 왜? 야, 무한히 긴 막대면 이제 B가 엄청 커지지.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나 이걸 들려면 몇 년이 걸리지. 계속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동거리가 엄청나지. 몇천 킬로가 되겠지. 그러면 보자. 그리고 만약에 지뢰의 질량을 고려해라. 지뢰의 질량을 고려해라.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우리가 돌림힘 문제에서도 지뢰의 질량 고려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힘이 하나 더 생겨버려. 아니, 복잡해질 뿐이지 뭐 어려워지진 않아. 봐봐. 지뢰의 질량이 너 자마 지훈아, 잠 오냐? 빨리 저거 그거 하나 갖고 와. 하리보 갖고 와. 빨리. 괜찮아. 그래? 지뢰의 질량을 M이라고 하자. 질량이 M일 때 보자. 지뢰의 질량이 M이다.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힘이 하나가 더 늘어나고 그랬지. 그러면 봐봐. 지뢰의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물체의 무게 작용해. W야. 그리고 이쪽이 받침점 잡았어. 얘들아. 그럼 이게 8의 길이 A야. 여기가 힘점이네. 이쪽이 F야. 그러면 얘가 B야. 근데 물체의 질량이, 막대의 질량이 작용하는 곳은 무게중심이지. 막대의 길이의 절반이야. 여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C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적용해? 질량이 M이니까 mg가 적용해.
힘이 몇 개니? 3개지. 그러면 돌림힘도 만약에 정지했으니까 돌림힘의 평행이란 말이야. 정지면 또 뭐야? 돌림힘의 평행이야. 모든 돌림힘이 합이 같아야 돼.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야 이거. 돌림힘의 평행은 이거야. 합이 0이 돼야 돼. 합이 뭐가 된다고? 0이 돼야 돼. 돌림힘의 이거야. 간단하잖아. 그러면 토크 WA가 토크 A가 토크 C야. 토크 P야. 같은 방향을 더해주면 되지. 따라서 어떻게 돼? 지원아 어떻게 돼? 토크 A하고 A는 뭐가 같냐? 토크 B 플러스 토크 C하고 같아. 간단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뭐야?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하고 MG 곱하기 C하고 같아. 여기 계산하면 돼. 뭐 어려움 없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지원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축바퀴를 보자. 축바퀴도 지뢰 원리하고 똑같아. 지뢰 원리하고 똑같아. 축바퀴도 지뢰 원리하고 똑같아. 뭐냐면 이거야. 축바퀴는 큰 바퀴하고 작은 바퀴가 있어. 근데 큰 바퀴에는 실이 매달려 있고 내가 잡아당기는 줄이 매달려 있고, 작은 바퀴에는 물체가 매달려 있어.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막대를 붙여놓은 거야. 붙어 있는 거야. 즉, 봐라. 이거야, 이거. 큰 바퀴하고 뭐가 있어? 작은 바퀴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회전축이야. 큰 바퀴하고 작은 바퀴의 중심이 회전축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이쪽에는 줄에는 누가 매달려 있어? 물체가. 작은 바퀴에는 물체가 매달려 있고, 내가 이 줄에다가 힘을 주는 거야. 줄 잡아당겨. 그러면 이때 이걸 그대로 지뢰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받침점이다. 회전축이.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는 거야? 물체가 있는 거야. 여기. 물체가 있는 거야.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 mg가 작용하고, 내가 준 힘은 여기는 F가 돼. 그리고 이때 하는 길이가 긴 반지름이 A라고 해. 짧은 반지름이 P라고 해. 그럼 여기도 얘가 정지하고 있어. 정지하고 있으면 돌림의 평행. 따라서 F 곱하기 A는 mg 곱하기 B야. 따라서 F는 mg 곱하기 A분의 B. 무조건 긴 반지름에 큰 바퀴의 반지름이 크지, 작은 바퀴보다. 그러니까 힘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적은 바퀴로 일할 수 있는,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뭐 있어? 자, 지뢰는 뭐 있어? 병따개. 야, 우리가 직접 손으로는 병을 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병따개로는 쉽게 병을 따버리잖아. 뚜껑을.
장돌이. 그냥 못을 우리가 뽑아. 힘으로. 못 뽑아. 장돌이 사용하면 쉽게 뽑을 수 있잖아. 힘이 줄으니까. 가위로. 가위, 스패너, 대저울, 사람의 뼈와 근육도 다 지뢰에 올리려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축바퀴는 뭐야? 자동차의 운전대, 드라이버. 야, 손으로는 나사를 못 박아 우리가. 근데 드라이버로는 쉽게 나사를 박을 수 있잖아.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리고 자동차의 기어, 문 손잡이 다 뭐다? 얘들아? 축바퀴를 이용한 거다. 이해됐지? 그리고 아까 전에 옆에 봐. 인체에 있는 지뢰. 야, 사람의 뼈와 근육도 지뢰에 올리를 이용한다 했지. 봐봐. 사람의 몸을 이루는 뼈와 근육도 지뢰다. 물체를 들어올릴 때 팔뼈와 이어진 관절 부분이 회전축이 되고 관절이 뭐가 된다? 여기가 지훈아. 여기가 뭐가 된다고? 회전축. 그리고 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 내가 근육이 힘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여기가 작용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근육은 물체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림힘을 작용하게 되고 중력은 물체의 시계 방향으로 뭘 작용한다? 돌림힘을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좀 마셔. 그리고 물체 평형하고 이거 해버리자 다 오늘 그래갖고 돌림힘 다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의 법칙도 할 거고 문제 위주로 할 거야 이거는. 이해됐지? 좀 마셔. 한번 배우니까 좀 낫지? 그러면 이제 자 13페이지를 봐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물체 평형이다. 이게 시험 문제지. 우리가 진정한 시험 문제지. 자, 역학적 평형을 보자. 그래, 먹어. 너 할인밥 먹어? 오늘 밥 먹고 왔어? 잘했어. 오늘 부모님들 다 계셔? 집에? 엄마가 있어요. 왜? 아버지 어디 가시고? 많이 갔어. 일 가셨어? 너는 집에 다 계셨어? 부모님? 저 아빠 장례식 좀 가셨어요. 그랬어? 보자. 역학적 평형이라는 게 있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물체의 평형이야. 어려울 거 없다. 쫄
쫄지 마. 여기서는 문제 나오면 쫄지 마. 그다음 이 역학적 평행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역학적 평행이라는 건 뭐냐? 물체 운동 상태가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래? 역학적 평행이라고 한다. 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 없대. 그래가지고 정지해 있는 상태. 이걸 역학적 평행이라고 해. 근데 역학적 평행에는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조건이 2개가 필요해. 자, 역학적 평형은 알짜임이 0인 상태. 정지해 있는 경우를 이미 배웠지만 우리가 배우는 토크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작용되어갖고 정지 있는 상태를 말해. 즉, 자, 역학적 평형이라는 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있어. 첫 번째는 뭐야? 힘의 평형이야. 힘의 평형은 자, 뭐야? 알짜임이 합력이 0이어야 돼. 모든 힘을 더했을 때 0이야. 즉, 다른 말로는 알짜임이 0인 경우야. 오늘 왜 빨리 하냐면 우리 선생님 친구, 고등학교 친구 옆에 그 DPA 학원 원장도 뭐 과학고잖아. 여기는 과학고 전문이잖아. 근데 여기 원장도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야. 동창이야. 알고 같은 반이었어. 알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세무서에 다니는 친구가 아들이 이번에 이제 연대 재수해가지고 연대 여기를 들어갔어. 갖고 기숙사 온다 해가지고 모이기로 했어. 친구들이. 갖고 송도에 있는 친구들이. 갖고 6시에 만나기로 해갖고 난 선생님 6시까지 끝내고 난 가면 돼. 저기 메가박스 알지? 메가박스 앞으로 가면 돼. 거기 트리플이냐?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제 걔가 재수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수능을 잘 봐가지고 들어간 거야. 근데 이번에 신송에서 서울대 한 명 갔지? 몇 명 갔냐? 몰라. 서울대 간 애도 이번에 간 애가 우리 학원 다니는 애 형이야. 형인데 수시로 못 가고 정시로 다 1등급치로 그랬대. 그래갖고 1등급치 가갖고 정시를 잘 봐고 그랬어. 수능을 잘 봐고 그랬대. 그래갖고 정시로 갔어. 정시로 서울대 가는 놈들은 졸라 똑똑한 새끼들이야. 그래갖고 얘도 이제 친구 아들도 정시를 잘 봐고 그래. 그래가지고 수시로 고대 떨어졌는데 정시로 연대를 갔어. 이번에. 그래갖고 1학년은 무조건 그거 해야 되잖아. 기숙사 생활 해야 되잖아. 정도에서. 그래갖고 걔가 알바하고 싶대. 그래갖고 우리 학원에 이거 문제풀이 선생님 있잖아. 데려올까 해. 그럼 딱 좋잖아. 연대 다니고 그러면 너희들이 배울 게 많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연대 다닐 정도면 뭐 실력은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선생으로 클리닉 선생으로 딱이잖아. 가깝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가. 더군다나 친구가 문제부터 하더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이 크기 같고 전부 다 합이 0인 거야. 이게 힘의 평행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 돌림힘의 평행이 또 붙어. 얘는 토크의 합이 0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돌림힘하고 이쪽 돌림힘하고 크기가 꼭 방향 반대인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푸는 방법이 있지. 역학적 평형 푸는 방법이 있어.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 4단계다. 무조건 4단계야. 4단계야.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1단계가 뭐야? 모든 힘을 표시하는 거야.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하는 거야. 막대에 작용하는 힘 표시.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해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단계는 뭐 해야 돼? 힘의 평형을 해결해. 힘의 평형을 해결해. 힘의 평형식을 만들어야 돼. 즉, 힘의 평형식 뭐야? 힘의 합력이 0이어야 돼. 수평이건 연직방향이건 다 합해야 돼. 그리고 3단계는 뭐야? 뭘 정해야 돼? 회전축을 정해야 돼. 이 회전축도 잘 정해야 돼. 회전축 정할 때 네가 모르는 값을 갖다가 회전축으로 잡아버려. 그러면 그 값이 없어져 버려요. 왜? 팔의 길이가 0이 돼 버리니까. 회전축으로 잡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단계는 뭐라고 합니까? 돌림힘의 평형식 만듭니다. 돌림힘의 평형식 만듭니다. 이렇게 4단계로 하면 돼. 무조건. 돌림힘의 평형식 만들면 돼. 토크의 합이 0이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면 돼.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문제 풀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자, 봐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막대에다가 양동이에다 물을 넣고 이걸 막대로 통해서 들었어. 갖고 어깨로 받쳤어. 받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힘을 줬대. 졸라맨다. 또 이렇게 됐대. 이때 팔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의 길이가 2L이래. 그리고 여기 손을 잡은 곳까지는 L이래.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손으로 잡아당겨. 얼마로? 20N. 그때 어깨가 막대를 미는 힘을 표시하네. 미는 힘은 얼마냐 물어봤어. 그러면 첫 번째 모든 힘을 표시하지. 모든 힘을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로 얼마니 지금 20N이지. 그 다음 막대의 질량은 무시하래. 첫 번째 무시하지. 그러면 또 어깨가 미는 힘 이걸 F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F2라고 할까? 그리고 이 힘이 여기서 작용한 힘이 F1이라고 하잖아. 그럼 힘 다 표시했지. 그러면 첫 번째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힘의 평형식 만들지. 그러면 F1 플러스 20N은 F2지. 지금 F2 구하라 했지. F2 구하면 돼. 그 다음 회전축을 잡자. 회전축을 어디로 잡아버려? F2로 잡아버리자. 여기로 잡아버리자. 그러면 얘는 사라져버리지. R이 0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토크 1. 이쪽으로 토크 생겨. 그러면 자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자 F1 곱하기 2L은 20N 곱하기 L이 돼. 따라서 F는 얼마니? F1은 10N입니다. 따라서 F2는 얼마니? 30N이 나오잖아. 이해됐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뭘 표시하냐면 뭐 질량을 표시해라. 질량을 줘버려. 몇 킬로? 이제 몇 킬로 줘버려. 만약에 막대의 질량이 1kg를 줬어. 그러면 뭐가만 추가되는데 여기서 전체 길이 여기다가 막 전체 길이를 주고 무게 중심을 갖다 줄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가 아이씨 너무 내가 빠짜겠다. 빠짜겠다. 그러면 여기가 이때. 여기가 무게 중심이네.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0이니까 16층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이 작용해. 우선 16층이 작용해. 근데 얘는 0.5라고 했다. 그럼 구할 수 있어. 또 어떻게 구하냐? 자, 그러면 힘 표시해봐. 그러면 F1 플러스 10N 플러스 20N은 F2야. 이해됐지? 또 여기를 갖다가 또 잡아. 회전축을. 그러면 토크는 F1 곱하기 2L이야. 플러스 10N 곱하기 0.5L이야. 그리고 얘는 20N 곱하기 20N 곱하기 L이야. 그러면 L 지우면 얼마가 되냐? 빼니까 F2는 7.5가 되네? F1은 7.5가 되네? 이거 15니까 넘어가면 15니까 F1은 7.5N이네. 그러면 고로 F2는 얼마냐? 37.5N. 이렇게 보면 돼. 야, 막대의 질량까지 챙기려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자 해고 봐봐. 그리고 이제 1번 2번 설명했다.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여기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자 가운데 봐봐.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야. 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힘은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작용선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 그리고 정지에 있어. 그러면 얘는 뭐야? 힘의 평형도 성립하고 뭣도 성립한다? 돌림힘의 평형도 성립해. 봐봐. 같은 작용선상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크기 반대 방향이고 알짜힘이 0이면 계속 얘는 힘의 평형도 성립하고 뭣도 성립해. 돌림힘의 평형도 성립해. 근데 작용선상이 다르지. 그러면 힘의 평형은 성립해. 근데 뭐는 성립 안 해?
돌림힘의 평형은 성립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작용선상이 야 이렇게 힘을 줬지. 지훈아 봐봐. 이렇게 힘을 줬지. 그러면 같은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아니지. 그러면 얘가 같은 작용선상에 있을 때까지 회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학적 평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힘의 평형은 성립하는데 뭐는 성립 안 해? 돌림힘 평형 성립 안 해. 그래갖고 돌림힘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 돌림힘이 언제까지 작용하냐면 두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올 때까지 성립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역학적 평형의 조건은 말했지.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힘의 평형하고 돌림힘의 평형이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해됐지? 넘겨. 그 다음 보자 이제. 보면 이제 자 14페이지 보자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 보자. 구조물의 안정성이 있어. 자 구조물의 안정성이 있어. 구조물의 안정성이 있어. 구조물의 안정성에서 보자. 자, 첫 번째 무게중심이 있어. 무게중심은 봐라.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자, 봐라. 뭐라고 나오냐면 무게중심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야. 근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결정되냐? 대칭인 물체 그리고 비대칭인 물체하고 좀 틀리다. 대칭인 물체는 어떻게 돼? 대칭인 물체는 무게중심은 정육면체나 구와 같이 대칭인 물체는 중앙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구는 당연히 중앙 여기가 긴 거야. 야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네. 정육면체 비슷하냐? 이제 길이 절반, 높이 절반. 이거 절반, 높이 절반이니까 뭐 절반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여기에 중심이겠지. 중심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뭐로 해야 되냐면 대각선 그리면 돼. 이해됐어? 대각선을 그리면 중심이야.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적인 무게중심은 질량 분포가 많은 쪽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다. 봐봐. 배트는 야구 배트는 어떻게 돼? 질량이 어느 쪽에 중심돼 있어? 머리 쪽에. 배트의 머리 쪽에 돼 있지. 그러면 무게중심도 머리 쪽에 치우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자. 두 번째,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보자.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물체의 무게가 전체 무게가 한 곳에 모인 점이 뭐야?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비대칭인 물체는 모양이 불규칙적인 물체는 이걸 찾을 때 평형 상태로 찾을 수 있어. 뭐냐면 자 스패너가 모양이 불규칙적이지. 그러면 한 점을 실을 매달아. 한 점에다가 실을 매달아. 갖고 이게 흔들거리다가 멈췄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려. 이렇게 스패너가 멈췄어. 얘들아. 이렇게 멈췄어. 이렇게 매달았는데, C를 매달았는데, 멈췄어. A 지점에다 C를 매달았어. 멈췄어. 그러면, 이렇게 서는 거. 그 다음, 똑바로 매달은 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매달은 다음에, 또, 똑바로 매달은 다음에, B점에다가 서는 거. 그 다음, 이 아까쯤에 선 그어놨 여기하고 만나는 점이 뭐다? 무게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봐봐. 평형 상태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물체의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물체의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물체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어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때, 자, 물체 A점과 B점을 각각 실로 묶어서 들고 있다가 회전하다가 얘가 정지해. 그러면 실의 방향을 연장한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자, 실을 연장한 연직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돌림의 평형을 이루므로 물체는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정지하지. 그러면 그 연장선상을 이어버리지. 그럼 그게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물체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이게 역학적 평행이 있을 때 서는 거, 연장선 거, 각각을. 그러면 이때 이 연장선이 만나는 곳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옆에 봐라.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물체의 무게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물체의 모든 구성 입자들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합이 0이 된다. 따라서 물체는 역학적 평을 이룬다. 이렇게 얘가 딱 있잖아. 이렇게 정지해 있지. 물체가 정지해 있지. 그러면 무게중심에다가 내가 힘을 준 거야. 떠받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 평형을 이루어갖고 정지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구조물의 안정성이 있어. 그리고 얘들아 봐봐. 이렇게 도넛이 있어. 도넛에서 무게중심은 어딜까? 허공이야. 여기야. 무게중심. 무게중심 여기다. 자, 물체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는데 물체가 없는 곳에도 무게중심이 있어. 이해되니? 이제 두 번째, 구조물의 안정성을 보자. 구조물의 안정성을 보면, 자 봐라. 첫 번째,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이 있다. 자,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이 있어. 역학적 평형은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역학적 평형에서 벗어났을 때,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원래 상태로 원래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돌림힘이 작용해. 봐봐. 근데 안정평형하고 불안정평형이 있어. 안정평형은 물체의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안정평형이고, 봐. 왼쪽이 안정평형이야. 얘는 역학적 평형에서 벗어나도 다시 역학적 평형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어. 그러나 오른쪽은 불안정평형이야. 그래가지고 물체가 역학적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불안정평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리는 돌림힘이 작용하는 것은 안정평형인 거야. 그리고 무게중심하고 바닥면이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무게중심과 바닥면이 있다.
무게중심이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 돌림힘이 작용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어. 근데 무게중심이 바닥면을 갖다가 벗어나 버리지.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없어. 이해됐지? 봐봐. 무게중심과 바닥면 제일 밑에 봐봐. 14페이지에. 자,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원래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첫 번째 봐봐. 얘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낮고 바닥이 넓은 경우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가 어떻다? 쉬워. 얘들아 쉬워. 그러니까 얘는 무게중심이 여기야. 그래서 중력이 여기 작용해.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올렸어. 그러면 무게중심은 여기란 말이야. 근데 바닥면은 여기야. 무게중심의 연장선이 이 바닥을 갖다가 안 벗어났지. 바닥면을 안 벗어났지.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 쉽단 말이야. 근데 봐봐. 무게중심이 높고 바닥면이 좁은 경우 봐봐. 얘를 똑같은 나무 토막을 세워놨어. 그럼 무게중심이 높아. 여기야. 그러면 얘는 조금만 변형시키지.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바닥면은 여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벗어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 버려. 돌림힘이 작용 안 하고 쓰러져 버려. 즉 물체를 무게중심이 높고 바닥면이 좁은 경우는 물체를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작용선이 바닥면 바깥쪽으로 벗어나서 넘어진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낮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중력에 의한 돌림이 작용하면서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가 힘들어. 이해됐지? 그래서 옆에 봐라. 보충자를 봐봐. 여기. 중력 봐봐.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힘과 안정성. 물체를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지나는 연장선을 연직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에 의해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지나는 연직선을 벗어나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를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올라와봐. 15페이지. 15페이지 올라오면 무게중심의 위치하고 안정성 보자. 구점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클수록 안정적이다. 즉 바닥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더 큰 각으로 기울어져도 안정하다. 가는 무게중심이 위고 바닥면이 좁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가 작아. 근데 나는 높이는 똑같은데 바닥면이 가보다 넓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더 크다. 근데 가는 바닥면도 넓고 무게중심도 아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 3가 제일 크다. 즉 원뿔형이 가장 안정적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봐. 옆에 보충자를 봐봐. 바닥면의 넓이와 안정성이 있어. 바닥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안정적이다. 동일한 물체이지만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가에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나에서는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복원력하고 뭐가 있다? 돌림힘이 있어. 복원력은 뭐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이야. 돌림힘이 복원력으로 작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 복원력하고 돌림힘이다. 자, 보자. 첫 번째, 복원력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원래 상태. 복원한다니까 복원력인 거야. 평형 상태에서 벗어났어. 근데
평행 상태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과 안정성. 역학적 평형을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물체는 안정적이다. 따라서 야, 오뚜기는 야, 쓰러뜨려도 역학적 평형이 벗어나도 되돌아오려는 복원형 돌림힘이 작용해갖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거야. 얘는 봐라. 오뚜기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받침점을 지나는 연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오뚜기가 옆으로 넘어지면 무게중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받침점은 회전축이 돼. 그러면서 무게중심에서 중력에 의한 돌림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 오뚜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갖고 오뚜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기울어져도 만약에 오뚜기가 기울어졌어. 그러면 이때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다음면이 받침점이고 얘가 여기가 받침점이 여기겠지. 그러면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얘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해됐어? 돌림힘이 무게중심의 중력에 따른 돌림힘이 이쪽으로 작용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오뚜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제자리에 돌아오는 추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양쪽의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합력이 0이 된다. 한쪽 추를 누르면 받침점으로부터 두 추까지의 수평거리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때 위로 올라가는 추는 수평거리가 증가하고 돌림힘이 커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추는 수평거리가 감소하니까 돌림힘이 작아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얘는 수평거리가 길어져. 그러니까 돌림힘이 커져. 얘는 수평거리가 짧아져. 그러니까 돌림힘이 작아져. 그러니까 이 힘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죠. 이해됐어? 그러면서 장난감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반응으로 돌림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네. 원뿔 구조물은 도로나 주차장에 세워놓은 원뿔 구조물은 아랫바닥 면적이 넓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사다리차는 사다리를 길게 폈을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지대를 펼쳐 세워 바닥이 넓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초고층 건물도 바닥에서 바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옛날에 세월호가 왜 그거 됐어? 전복돼갖고 사고가 났어. 이것 때문이지. 이게 원래는 이제 배들은 밑에다가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갖고 복원력이 자작작용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뭘 려? 평형수라는 걸 려. 물을 려. 근데 이 새끼들이 물 빼버리고 뭘 지어? 그러면서 화물을 지어있어. 그러면 물은 가득 채운단 말이야. 물보다 무거울 수는 없어. 아무리 물건을 적재해봤자 틈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물은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이 항상 무거워. 그러면 물로 채우지, 다 채우지, 바닥면을. 그러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그러면서 안정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이 또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위에 있잖아. 배 위에를 갖다가 중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한없이 올라가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봐봐. 무게중심이 봐봐. 아래에 있는 배는 봐라.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얘는 기울어봤자
기울어봤자 기울인다.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해갖고 얘가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부력은 뭐야? 물을 띄우는 힘이지. 부력은 이 접촉면에서 작용한단 말이야.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중력은 이렇게 되고 부력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다시 보고등이 생겨갖고 원래 상태로 되서. 근데 봐라. 무게중심이 위로 가버리지. 그럼 어떻게 되냐?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 위쪽에 있어. 그럼 얘가 기울이면 자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 그러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냐? 이쪽으로 작용해. 부력은 어디로 작용해? 이쪽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빨리 쓰러져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에는 중력하고 뭐가 작용해? 부력이 작용해. 물체를 띄우는 힘이 작용해. 근데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얘가 쓰러져도 얘가 뭐야? 원래 상태로 되어버리는 복원력이 이렇게 작용해. 근데 무게중심 위가 있으면 얘가 더 빨리 쓰러져 버려. 이해됐어? 즉 봐라. 저 15페이지에 그 보충 자료 봐봐. 자, 배에는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은 힘의 평형을 이루다. 배가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낮으면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적용하여 배가 안정적이다. 반면 무게중심이 높으면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배를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배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따라서 화물을 어디 있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평형수를 집어넣으면 돼. 응? 이해됐어? 그리고 피사의 사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건물의 무게중심이 구조물의 바닥면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럼 보자. 문제를 보면 자 저번에도 뭐 19페이지 같은 거 있지, 문제 있지. 역학적 평형인데 그림은 길이가 12m이고 질량이 30kg인 막대 위에 철수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러면 점 A는 A의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고 있고 점 B에는 연직 방향으로 실이 천장에 막대를 연결하고 있으며 철수가 A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지점에 있다. 그리고 A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친절하게 줬어. 힘의 크기는 600N이다. 그리고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막대 두께와 폭, 모든 마찰,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러면 막대의 질량을 준 거야. 힘이 하나 더 늘어나 버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표시해야 될까? 뭘 표시해? 힘을 다 표시해. 힘을 다 표시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힘을 다 표시해야 되는 거야. 힘을 표시하면 되다. 힘을 표시하면 돼. 하고 제일 먼저 A가 2m야. 받침점 A가 2m야. A가 2m야. 지훈아,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렇지, 모든 힘을 표시해야 돼. 근데 철수의 질량은 알아 몰라? 여기서 몰라. 그러면 철수에도 이게 2m야. 그리고 전체가 몇 미터야? 여기는 8m야. 그리고 얘가 몇 미터야? 2m.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지금 몇 개야? 몇 개야? 그리고 이 질량이 얼마나 있냐? 30kg라 했지. 그러면 전체가 길이가 막대 길이가 얼마야? 12m네? 그러면 막대 무게중심은 어디야? 6m 지점이야. 그러면 여기네?
여기네. 여기니까 여기는 뭐야? 전체 6m니까 여기도 몇 미터야? 2m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300N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힘 알켜줬지? 이 힘 알켜줬지? 얼마라고 그랬어? 600N이라고 했어. 이해됐지? 그리고 철수의 무게는 몰라. 철수의 무게를 갖다가 M철이라고 할까? 그러면 얘는 10M철이야. 10M철이야. 10 곱하기 M철이야. 어? 그리고 또 뭔 인자력이 여기서 얘가 실이 F실이 작동하죠. 다 표시했네? 다 표시했네? 제일 처음에 힘의 평형식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써?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600N 플러스 M철은 F실은 자, 10 곱하기 10 M철하고 얼마니? 300N이야. 응? 그러면 힘의 평형식 하나 썼네? 그리고 돌림힘을 돌림힘의 평형을 갖다 해보자. 그럼 어디를 잡아버려? 나는 어디를 잡는 게 편해? 어디를 잡는 게 편해, 얘들아? A는 봐봐. A보다 M차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A로 잡자. 그러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자, 얘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A로 잡으면 M철을 알기가 힘들어. F로 잡아.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는. 이번에 A 잡는 것보다 여기를 잡아버리는 게 편해. 그러면 장력이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A는 힘을 알잖아. 그러니까 M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봐봐. 여기를 구하면 얘가 또 미지수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잡아버리는 게 더 편하지. 이해됐어? 그러면 장력이 여기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잡았다. 회전축을.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어떻게 돼? 자, 얘가 8m지. 600 곱하기 8은 여기 몇 미터야? 2m니까 6 곱하기 10 M철 플러스 여기는 얼마야? 전체가 8m니까 얘가 4m냐? 4m네. 4 곱하기 300이니까 봐. M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M 알면 FC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냐? 6, 8은 48에 1200이니까 3600이니까 3600은 60M이지. 따라서 M철은 60kg지. 이해되니? 60kg면 그러면 얘가 F가 600이니까 F실은 300이 나오지. 이해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냐 안 되니? 봐라. 회전축이 중요해. 왜냐면 네 말대로 여기를 회전축을 잡으면 여기에 F가 미지수로 또 남아버려. 그리고 M철도 남아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보는 게 편하지. 아니면 이걸 잡았을 때 철수를 잡았을 때.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쉬워? 얘들아. 그 문제 풀어와. 문제 준 거. 너는 이거 안 풀었지? 다 풀어봐. 이거 덜 풀고 풀어. 응? 알았지? 쉬어? 좀. 걸고,